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어마어마한 탄력적인 랠리, 그 흐름 속에서도 국내 증시 유독 눌려 있습니다. 얼마나 튕겨져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인지 그 후의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요, 왜 이렇게 시장이 어렵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장이죠. 지금 2,500포인트 수준에서 계좌 손익이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시장 3,000포인트 이상을 보더라도 이상할 바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 2,500포인트에서 맴돌고 있을 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재편입, 재편성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강보합번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야말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오늘 방송 중에서 이 노하우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도 대표님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윤정도 대표는요, 주식 전문가인데 이 수익률 대회에서만 무려 7번을 우승한 주식 전문가입니다. 7번을 우승을 한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는 상장이 1등을 한 수익률 상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7,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수익률은 10주 동안에 기록한 수익률입니다. 10주 만에 7,0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전문가의 노하우 오늘도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주식 전문가가 오늘 시황과 업종 그리고 내일장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까지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방송 꼼꼼히 챙겨가시면서 또 이 종목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내일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은 밤 11시에 너튜브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오신다면 내일장에서도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그대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너튜브로 오시면 되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밤에도 야간에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노하우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실시간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333 올려주시거나 노란톡방에 333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캔들 도서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죠.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또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금리 인하 앞으로 있을지 예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빠르면 1분기, 2분기에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부 소수 의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기류가 아니라 소수 의견에 대해서 그냥 매일매일의 시황이 있다 보니까 그 의견을 내놓는 거죠. 실질적으로 연준의 기준에서 금리를 좀 인하해야겠다라고 설정하는 그 목소리가 가장 큰 구간이 사실상 내년 하반기 그리고 4분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정화돼 있고 기정 사실이라고 그렇긴 그런데 그 부분 그 가능성 부분이 가장 높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잡혀야 돼요? 경기가 둔화돼서 경기 부양책선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의 금리 아직 부담스럽지 않다. 더 올리는 거는 좀 짜증스럽지만은 지금의 기준에서 이 정도 금리는 유동성 풍부히 줬었고 그 유동성을 회수해 갔지만 현재 금리 기준에서는 뭐 우리는 계속해서 실적을 낼 수 있다. 이 분위기가 잡혀야 돼요. 뭐 지금 지표가 한쪽에서 굉장히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약간 둔화되어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의 생각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게 안 가지셔도 됩니다. 1년에 FOMC 회의는 8번 열립니다. 12번 열린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금통위는요. 금통위도 8번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치 날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께 11월 8일 날 전부 교육을 해드렸고 똑같은 내용. 금리 언제 인하해요? 금리 인하하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하해서 2000년 이후에 시장이 오른 적이 없어요. 바닥 금리를 찍고 난 다음에는 움직이죠. 왜? 유동성을 주니까. 경기를 부양해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요. 지금의 금리의 정점에서도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 비트코인의 강세, 위험자산의 강세 이런 부분은 뭐냐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 이야 지금 금리 낮아요 높아요? 높죠. 지금 2000년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란 말이에요.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올렸을 때 그 당시 기준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에서도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랠리가 나온다? 그 흐름은 지금의 경기 상태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지표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체감 온도는 일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매번 보여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 1위가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애플이죠. 애플 그다음에 2위가 MS, 3위가 알파벳, 4위가 아마존, 5위가 엔비디아, 6위가 메타, 7위가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고점 대비 46% 빠져 있고요. 나머지 쪽은 뭐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애플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0% 위쪽에 그리고 MS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0% 수준 그리고 엔비디아는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움직여 있어요? 46% 추가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빅7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애플과 MS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가져가셔야 돼요. 시장을 누가 견인하느냐 했을 때 엔비디아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올해 못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지난 22년 9월 말 10월 저점이 글로벌 시장의 저점이죠. 그 저점 대비해서 330%, 올해 저점 대비해서 260%까지 올라온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을 견인한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 엔비디아에 관련된 내용, GPU, 그리고 AI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실적까지 겸비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검은 색깔 선 보시면 36년 만에 사상 최대치, 34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3,600포인트 수준.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프랑스 깎습니다. 영국 FTSE, 독일의 닥스, 그다음에 유로스탁 50 전부 똑같아요. 22년도 5월, 6월, 7월 달에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지금 3,400포인트 수준인 거예요. 미국의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1.9% 하락이에요. 그러면 2% 빠졌다고 치면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300에서 2% 빠진 기준이면 얼마예요? 3,200포인트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2,500이에요. 그러니 지금 장이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눈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 기준. LG화학은 실적 대비해서 지금 눌려져 있지만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등락률 보시면은요. 지금 오늘 기준에서는 뭐 이게 뭔데 밋밋한데 그냥 뭐 셀트리온만 오늘 좀 이슈가 있고 변동이 났네 이 정도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은 73,600원이 52주 고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2만 9천 원이 52주 고가였는데 그걸 다 뛰어넘고 13만 4,600원을 지난주 월요일에 찍었단 말이죠. 지금 신고가 랠리를 주고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2배 상승률이 올해 33%, 그리고 하이닉스가 83%의 폭등 이후에 눌림목, 최고점 대비 월요일 날 고점 대비 4% 밀려 있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는 못 가잖아요. 뭘 못 가? 현대차가 7월 달까지 40% 이상의 폭등, 기아가 7월 달까지 얼마요? 50% 이상의 폭등. 그러고 나서 눌림목인데 외국인들의 매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같이 동반적으로 놓고 보시면서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 이쪽뿐만 아니라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코스피 200 특례 상장 이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강세를 띠는 그쪽의 흐름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력을 채우고 나면은 오늘 LIG 넥스원 이야기 드릴 텐데 LIG 넥스원 같은 상한가의 흐름 이런 흐름들 가져갈 수 있죠. 거기에 고용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추가 폭등 나왔죠. 그 고용 같은 종목의 그 흐름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도 충분한 흐름들이 다 나와주고 있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얼마 전에 교육해드렸죠. 2차 전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다음 거래일 내일 기준에서 160만 주 갖고는 안 돼요. 1000만 주의 거래량 터지면서 오버슈팅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보는 거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나머지 셀트리온 삼형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률의 확장 전부 다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는 종목군 기준에 어떻게 한다? 주력 포트폴리오 채우고 난 이후에 변동성의 종목까지 들여다본다. 주력 포트폴리오 SK 하이닉스, 나머지 변동성 종목 두산 로보틱스, HPSP, 위메이드,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략 부분은 언제? 23시에 추가적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이 교육 9시간짜리란 말이에요. 이거 뭐 지금 당장 다 설명 못하죠. 그래서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 어려워요. 이런 얘기 절대 쫓아하지 마세요. 11월 6일 우리가 방송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픈된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수익 가지고 가고 계시잖아요. 자신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도 살펴봤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관심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오늘 밤 23시에 예정되는 이 무료 방송에서 진행되니까요. 무료 방송도 함께 하셔서 이 전략까지 꼼꼼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교육을 받고 나서 내일장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내일장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교육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그대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이 자료도 모두 얻어가시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교육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업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로봇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LIG 넥스원이 상한가에 올라왔습니다. 미국 로봇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또 이 LIG 넥스원이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올라온 걸 봤는데 저는 못 샀지만 그래도 또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또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충분히 편입의 기준이 잡히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AI 관련된 부분에 AI 반도체가 있고 또 AI 또 산업용 로봇부터 해서 뭐 의료용부터 해서 전부 로봇 관련주들도 성장주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있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2차 전지나 로봇주나
바이오주나 뭐 전부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붙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테슬라처럼 고점 대비 41%, 42% 다시 미끄러져 버리고 지금 밋밋하게 흘러가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엔비디아처럼 시가총액 10위도 못 들어오던 종목이 올해 들어서 260% 움직임. 그리고 꺾이지 않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또 46%의 흐름. 어느 쪽을 따라 붙으실 거예요? 시세가 강한 쪽을 보는 거죠. 그냥 뭐 붙들고 있은 다음에 이야 10년 기다리면은 1,000만 원 갈 거야. 그럼 그런 거 뭐 하려고 그러시지 마세요. 지금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땐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로봇의 산업용이라든가 이런 쪽 로봇 관련주들 뭐 HTS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오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스타가 LG전자의 지분이 33%입니다. 시가총액 2,700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지분 2대 주주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이거는 막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 그래서 성장주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서 어떨 때는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못 움직이죠.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느냐. 이왕이면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근데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는 로봇 관련주는 제한적입니다. 없어요, 거의.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고용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눈에 확 들어오죠. 고용이라는 종목도 오늘 들여다볼 겁니다. 일단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고용은 죄송합니다. 로봇 관련주가 아니에요. 온 디바이스 AI 쪽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LIG 넥슨의 경우는 이제 미국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방위산업, 방산 부분의 성장성 부분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사실 갭상승이 19%로 터져 나왔어요. 19%의 갭상승에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준에 우리 입장에서는 22% 따라붙어요, 못 따라붙어요? 못 따라붙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갭상승 5%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리고 최대 10%까지 따라붙는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최소 5위, 그 다음에 1, 2, 3위 이렇게 형성될 때에는 최대 15%까지는 따라붙는다. 그런데 LIG 넥슨의 경우는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죠. 장중 고점 또 그 눌림폭 그리고 바닥 인식 그러고 나서 2%의 반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대금에 대한 9시간짜리 교육 내용인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무료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5분봉 기준에서 5분봉이고요. 조금 전에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이런 자리에서 9시 5분에 갭상승이 나오니까 바로 터져 나왔겠죠. 그리고 검색기 기준에서는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돌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능들, 어떤 기능이요? 검색기의 기능에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있어요? 캔들 패턴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캔들 패턴에서 망치형 혹은 상승 잉태 확인형 또 상승 잉태 확인형 거래를 수반하고 흐름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 장악 확인형 또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여기는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 결론은 우리는 바닥을 찍고 2% 이상 돌릴 때 그러니까 12%, 13% 이렇게 돌릴 때 LIG 넥슨을 볼 수 있는 기준이었고 다만 그 기준에 거래 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거래 대금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래 대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2% 돌릴 때 여기서의 거래가 없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요 내용에서 이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변동성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대처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가 부분이 11만 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지금 상한가가 12만 8,100원이니까 저점에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점에서 2% 이상 돌렸을 때 편입 설정을 잡고 순절 범위까지 잡아가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보는 건데요. 지금 거래가 없다가 지금 터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주봉상으로도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갭 상승에 터지고 밀려 내려왔다 돌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스타트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일 극대형주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가요.
근데 내일 기준에서도 오늘의 거래량의 80% 수준을 수반한다. 개장 초부터 강력하게 시세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LIG 넥스원에서도 또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넥스원 같은 경우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변동이 커서 대처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설정드리는 두산 로보틱스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평가가 아닌데도 계속 11월부터 내일장 개장 전에 상한가 종목 따라잡자. 개장 전에 한번 들여다보자. 야간에 교육받자. 그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까지도 계속 오픈을 해드린 겁니다. 계속 오픈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도 편입 설정이 잡히는 부분이었죠. 다만 이제 거래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프로그램 수급이 원체 뛰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46,550원에 지난달 15일 날 검색해 터져 나와주고 계속 나오죠. 지금 고점이 97,900원이에요. 그러니까 46,500원 대비해서 100% 이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연기금의 수급이 이런 케이스가 없다니까요. 연기금이 상장 첫날부터 매수하는 최근 상장된 60개 이상 70개 종목을 다 뒤져봐도 상장 첫날 연기금이 매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누적적으로 연기금만 기간은 다 파는데 연기금만 기간 얼마 팔았어요? 350만 주. 350만 주 이상 팔았는데 연기금이 샀기 때문에 기간이 덜 판 것처럼. 물론 거기에 이제 기타 금융, 기타 법인은 아니에요. 기타 법인 기간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기타 금융에서 287만 주 매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다 팔았단 말이에요. 양쪽 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구주 물량이 신규 상장주잖아요. 예전에 발행했던 그 물량이 70%가 잠궈져 있습니다. 대주주 물량, 보호회수 물량. 그래서 그 물량은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인데 외국인들 지분이 지금 현재 2%뿐이 안 돼요. 2%대. 대나온다 할지라도 부담이 제한적이고 연기금은 당장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그렇죠. 연기금이 오늘 조금 더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든 아니면 그동안 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일부 매수를 하든 또 외국인 쪽에서 일부 매수를 더 들어오든 그렇다면 시세는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회수 물량 12월에 나올 물량은 다 소진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6,840만 주짜리 얼마입니까? 10만 원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 9만 원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4조에서 5조만 넘겨놔도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이슈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 전 거래를 80%인데 아니에요. 시장 기준점 거래량. 그렇게 해서 900만 주는 그래도 터져줘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캔들의 차트 기준에서는 월봉, 주봉 전부 다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급징계배 목표 주가 10만 5천 원까지. 일봉의 기준입니다. 10만 5천 원까지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주봉 차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봉 차트도 매집의 수급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마찬가지인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11만 6천 원, 13만 8천 원까지 굉장히 높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어때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최상위 항상 10위 안에 또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종목 로봇 관련주들 두 종목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내일장에도 이 두 종목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강한 움직임 나왔던 로봇 관련주들 확인해봤습니다. LIG 넥스원과 두산 로보틱스 확인해봤고요. 꼼꼼한 전략들을 오늘 23시 무료 방송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오늘 야간에 교육 받으시고요. 또 내일장이 시작되면은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도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때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그대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내일장에도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나이사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에서 흐름이 좋았죠. 방금 전에도 교육해드렸는데요. 어떠한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잡아낼 수 있었는지 복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했던 종목군들 먼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로봇 관련주들에서 움직임 나와줬는데요. LIG 넥스원이 상한가에 올라갔고요. 또 꾸준히 교육해드리고 있는 종목인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오늘 7%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해드린다고 했던 이 고영에서도 오늘 19%까지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대 강세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항상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슈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리노공업과 크래프톤에서도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일에 있는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윤정우 대표님의 교육을 받는 거 말고도 저희 검색기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노하우가 이미 들어있는 검색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한가 종목들도 물론 검색기에서 먼저 포착이 됩니다. 상한가에 올라간 LIG 넥스원도 오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이후에 상한가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고영도 5%대부터 포착이 되면서 19%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착된 당시에만 잡아갔어도 1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마다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누적 수익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두산 로보틱스 11월 15일부터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무료 방송에서도 노란톡방에서도 그리고 생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누적 수익 1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리노공업도 확인해 보시면 11월 16일부터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이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종목들인데 50% 가까이 누적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도 11월 8일부터 교육해드린 종목이고요. 현재 23%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좀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좀 전략을 받아가시면서 이런 누적 수익도 가져가고 또 당일에 나오는 상한가 종목들에서도 변동성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방에서 무료 방송에서도 노하우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지만 무료 방송에서도 야간에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노란톡방에서도 장중에 이 검색기 포착된 종목들,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노란톡방에 후기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이 후기도 같이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후기도 남겨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렇게 후기들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게 그냥 수익률 후기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웠다 하는 장문으로 또 이렇게 후기들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인상이 깊은데 어떤 분께서 노트에 직접 손글씨로 교육 받으신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스터디를 같이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익까지도 매일매일 남겨주고 계신데요. 12월 달 들어서만도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에서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도 이렇게 7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빠르게 넘어갔는데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에서 강세가 나올 때마다 수익 인증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두산 로보틱스 또다시 있는데요. 52%의 누적 수익 기록하면서 후기 인증 남겨주신 모습입니다. 12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후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
요 실시간 방송에서도 항상 댓글 달아주고 계신 케빈님, 저희 후기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두산 로보틱스 14% 그리고 57%의 수익 가져가고 계신다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렇게 매일 후기를 남겨주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계신 만큼 우리 종목 검색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었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착됐고 또 오늘 종목군들은 어떤 모습으로 포착된 흐름이 나왔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군들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자, 뭐 11월 달 거 보기에는 너무 멀고 또 12월 달 기준에서부터 보시면 갤럭시암 어니트리 같은 경우에가 뭐 11월부터 사실상 포착이 됐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고 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검색기에는 시가총액 3천억에서 1조 사이의 종목군, 그리고 이렇게 시즌처럼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매매 신호의 기준이 설정이 돼서 나와줍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월봉상으로 굉장히 좋은 4대 천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도 뭐 상한가까지 갔죠. 검색기에 포착되고 상한가. 대상홀딩스요. 와우. 대단합니다. 지금 11월 말부터 포착이 돼서 상한가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상한가의 흐름. 다만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교육 전략을 설정하진 않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편안하게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제주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역시나 시가총액이 1조 미만짜리 종목은 변동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 종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좀 들여다보실 만한 기준에서는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도 1조 미만이긴 합니다만 LS전선 아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11월 24일 날 13,570원. 그러고 나서 계속 뜹니다. 이날 이후에 13,000원대에서부터 14,000원대, 그리고 15,000원대, 그리고 날짜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17,000원대. 그리고 나서 19,630원까지 12월 7일 날. 그러고 나서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12월 11일 기준에 이렇게까지 22,350원까지. 22,350원까지 추가적인 폭등 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기만 조금만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보여드린 LIG, 넥스원이라든가 또 고영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LS전선 아시아가 여기 떠 있죠, 같이? 조금 전에 22,000원대까지 고점 찍은. 얼마에 포착됐어요? 11월 24일 날 얼마? 13,000원대. 9,000원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80%대 수익. 고영도 마찬가지입니다. 12,110원인데 고영의 경우는 뒷부분에 또 추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고영이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 원대 이제 막 넘겼습니다.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확장된다면, 그렇다면 1조를 넘길 수 있어요. 1조를 넘기면 우리는 들여다본다, 안 들어본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고영은 내일장 공략주로 아직은 설정을 안 했지만 내일 대장초부터 들여다보고 1조가 넘겨지는 순간 편입 설정 범위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만큼의 시가총액에서 이제 1조 넘겼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1조 미만짜리보다는. 그래서 검색기 교육은요. 여러분들께 이용철 전문가와 또 황유주 아나운서가 공동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언제요? 20시부터. 항상 그 부분 참조하셔서 검색기 교육 받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넣으실지, 어떤 수식을 넣으실지 그 기준은 윤정두의 2부 시간 캔들 교육에서부터 그 이상의 교육까지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내일은 우와 나도 상한가 종목 잡았어요. 나도 1조 이상짜리에서 불기둥 종목 잡았어요. 그거 꼭 좀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 진행되는 캔들 교육과 함께 이론을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3부에 진행되는 이용철 전문가의 검색기 교육에서 검색기 만드는 방법까지 얻어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상한가 잡을 수 있는 검색기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검색기 종목들 확인해 봤으니까 좀 종목별로 자세하게 복귀 교육을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서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이 르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부터
전부터 방송 중에 계속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또 오늘도 움직임이 나와서 이 부분 교육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분류 부분을 어떻게 놓고 보냐면은 뭐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도 근데 그 반도체 다 속해져 있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라든가 또 혹은 그냥 AI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부장 쪽에 여러 가지 이 기준이 별도로 다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묶어서 하나의 섹터로 만들어서 테마의 기준으로 잡는데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AI를 구동시킬 거야. 응?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 모바일 내에서 핸드폰 내에서 직접적으로 구동될 수 있게끔 할 거야. 우리도 우리의 기준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끌어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AI 테마주 해가지고 여러 개로 나뉘어집니다. 리노공업도 들어가 있고 또 칩셋 미디어도 들어가 있고 제주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야 HP, SP도 들어가 있고 여러 종목군들이 쭉 거기에 이제 고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의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요 92%입니다. 그런데 그 92%에서 대주주 지분 신고한 외국인이 있어요. 5%, 7%. 그래서 12%를 빼주면 80%. 거기에 기간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ETF 상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그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기간이 5%의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얼마? 80% 이상 최근 들어서 순매수 기준 잡은 기관들 지분만 1,500만 주대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지분만 5% 넘게 75만 주 이상.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강화되는 거예요. 대신에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좀 출렁거림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14만 원대에서부터 검색해 포착이 됐고 그리고 16만 원대에서부터 11월 16일 날 오픈을 해드렸고 그 이후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검색계에서 포착이 되죠. 그러니까 검색계에서 포착돼서 뭐 대박이다 이 개념보다도 여러분들께 캔들의 패턴의 기준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는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해드린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하자. 그럼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심리적인 면은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는요. 메이저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혹은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거래대금은 다소 제한적이에요. 전체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으로 나와요. 대신에 누적 수급이 마이너스 68만 주를 뺏겼는데 기관들이 산 거는 거의 80만 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부 팔은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5월 이후에 6월 이후죠. 6월 이후에 얼마요? 5%의 매수를 한 겁니다. 1,5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이라는 종목은 시간에서까지 더 강세를 띄었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고대 역폭 메모리 검사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고용도 저평가냐? 저평가는 아니다. 고평가의 기준이다. 고평가이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나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을 다시 3조 달러를 넘기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상태예요. 애플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52주 고가 바로 목전에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고용이라는 종목의 변동성. 금요일에도 기관들 위주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확장된 거는 메이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또 바이오주나 이런 종목하고의 차이가 똑같은 성장주에 똑같은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들 종목은 어떤 기준이 잡힌다?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온 기준이 잡힌다. 다만 주의할 거는 거래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거래가 갑자기 터지면서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 집행을 하던 쪽에서 난 다 집행 끝났어. 더 이상 집행할 자금 없어. 이 물량 나는 그냥 중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단기 변동성을 놓고 보는 건데 자금 집행 끝났어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 들어갔던 물량이 질질질질 뚝뚝뚝뚝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맹신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저평가니까 무조건 사자가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예? 우리가 요즘에 소부장 좋아한다고 뭐 무조건 사서요? 아닙니다. 2차 전지랑 다를 게 없어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뜬 지금의 현 구간에서 거래가 최소 얼마예요? 적어두세요. 이거는 고영의 경우는 최소 1,500만 주,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화요일장에도 들여다볼 수 있다. 꼭 적어두세요. 1,500만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원래는 이제 뒷부분에 위메이드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오늘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많이 터져 내려갔잖아요. 그 NFT 관련해서 이제 그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론은 수급이 꼬여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조정폭 과도하다. 그래서 그거는 23시에 23시에 온라인상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제 몇 시간 해드렸어요. 9시부터 21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누구를 HPSP를 교육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HPSP가 교육해드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계속 나오는 게 알파벳 관련 또 AMD 관련해서 이 내용이에요. MI300X를 공개한다. 엔비디아 대비해서 가격은 싸고 기능은 월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돼서 미국의 IT주들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 전부 지난주에도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MI300 시리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11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은 지금 뭐 시간이 없는데 더 확장해서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왜 11월 9일, 8일 그 이전부터 해서 계속 처음 방송 11월 6일 할 때부터 HBM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왔잖아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2위 MS라든가 알파벳, 그리고 6위 메타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4위의 아마존까지도 전부 뭡니까? 전부 지금 클라우드 사업 또 AI 반도체 부분 이 부분에 다 뛰어들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HPSP의 경우에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같이 가져간다. 저평가냐 했을 때 전혀 저평가 아니에요. 전혀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매수의 기준을 설정 범위, 내일장 공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는 저평가는 아닌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그거예요. 저평가는 아니지만 이 종목군에 대해서 성장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성장성이 예측 범위를 계속해서 넘겨주고 있는데 그 예측 범위를 넘겨주는 흐름 속에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 형성될 수 있다. 경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고점에서 형성돼 있고 그 금리의 기준에서도 경기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지표에서 나타나주고 있고 그럼 결론은 성장주에 대한 수급 논리,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적에 대한 검증은 그 사이에 받으면 된다. 만약에 금리를 낮출 정도의 경기에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거나 지표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는 가장 먼저 떨어져 내려가는 종목이 뭡니까? 가장 먼저 떨어져 내려가는 게 이런 기술주예요. 소부장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프리미엄 곤두박질 치고 있죠. 지금은 조금 바닥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일부 돌려주고 있지만은 그 바이오주들의 고점 대비 70%, 80%씩 조정받는 거. 그런 흐름들의 프리미엄 훼손 부분도 먼 훗날을 기준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시세 추이가 나오고 있고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단기간에 9월 22일부터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우리나라 4위입니다. 그 4위에 매집이 돼 있고 이게 4위예요. 21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그 4위에 매집이 돼 있고 8,100만 주짜리에 846만 주, 10%의 매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 60%에 달하고 외국인 지분 22%에 달하는데 거기에 10%의 매집이 들어온 거다. 2차 전지에서 이런 매집이 들어온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 플러스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 이 매집에 대한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목표 주가 부분은 더욱더 상향을 시켜드렸죠. 정형화된 교육 내용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하시란 말이에요. 주가는 눌려져 있지만 매집은 진행되고 있다. 모멘텀은요.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 결론적으로 일주월봉 어느 쪽을 놓고 보시더라도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된다? 접근범위 설정범위다. 그러니까 1차 57,000원에서 6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해 드렸어요. 이제 툭 건들면 어떻게 된다? 툭 치면 올라갈 범위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 수익 좀 제발 좀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 수익 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HPSP 설명드렸고 뒷부분에 못다한 교육,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23시 교육에서 다시 교육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위메이드는 생방송 중에서 기준 못 잡아드렸지만 저희 23시 무료 방송에서 교육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2부에는 캔들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캔들 교육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자, 실전 필살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4대 천원 캔들을 한 개당 1시간씩 진행해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PPT는요, 실질적으로는 5장뿐이 없어요. 대단하죠? 한 장당 10분 이상씩 제대로 된 교육을 오늘부터 받아 가셔야 됩니다. 네, 실전 캔들 교육 오늘 2부에서도 꼼꼼하게 교육 받아 가시고요.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야간 무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